자, 오늘은 삼국지 5지. 자, 오늘은 삼국 5지의 5주전입니다. 5주전. 오늘의 지난번에 이제 파로 토욕전, 손파로 토욕전에서는 그 손기현하고 손책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오나라의 황제에 직접 올랐던 손권 이야기입니다. 손권, 쥐새끼 손권. 손권, 찍찍. 자, 찍찍이는 자가 중모이다. 형 양아치 손책이 강동의 여러 군을 평정했을 때 찍찍이는 15살이었는데 양선현의 장이 되었다. 양선 어딘지 모르겠네. 뭐 양주 어딘가겠죠, 그죠? 한번 찾아볼까? 양선현 나와있네 여기. 양선현 태호 옆이구나. 아, 오군 옆이구나. 예. 여기가 건업이고요. 여기가 오군이고 여기가 양선입니다. 자, 양선현의 장이 되었다. 그는 군에서 효렴으로 추천되었고 주에서 무죄로 천거되었으며 봉의 교위를 대행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손책이 멀리 있으면서도 신하로서 책임을 다하여 그렇지 않았는데 공무를 상납했으므로 사자 유완을 보내 자귀와 관복을 주었다. 그 한나라 조정이 임명한 양주자사를 쫓아낸 게 바로 손책 아닌가요? 유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손씨 형제는 비록 재능이 각기 뛰어나고 사리에 통달했을지라도 모두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오직 둘째 효렴만은, 효렴이 이제 손권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 남다르고 골상도 평범하지 않아 아주 귀해질 징조가 있으며 수명도 가장 깁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시험삼아 기억하십시오. 자, 건한 4년입니다. 손권은 손책을 따라 여강태수 유훈을 정벌하러 갔다. 유훈을 깨뜨린 뒤 진군의 사선에서 황조를 토벌했다. 여강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여강입니다. 여강 뭐 아무튼 뭐 여강이 이 근처 땅입니다.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여강이고, 그리고 그 유훈 친이야기, 그 양아치 손책이 유훈을 친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 화면이 왜 저래? 잠깐만요. 화면이 뭔가 이상한데? 맞는데? 왜 이러지? 맞네? 아무튼 양아치 손책이 이제 유훈을 친 이야기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죠? 그 지난번에 그 손파로 토욕전에서 바로 나왔었지. 유언을 그 여기 아래쪽에 예장이 어디고 이 아이가 상료로 이제 꿰낸 다음에 그 빈집을 털어가지고 비겁하게 여강을 점거한 사건입니다. 사선 어딘지 모르겠네. 사선 어딜까? 강화 근처겠지 뭐. 사선이란 지명이 여기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황조하고 싸우진 않았겠죠. 뭐 아무튼 강화 근처 어디겠죠 뭐. 자, 건한 5년입니다. 손책이 죽게 되어 대사를 손권에게 맡기니 손권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손책의 장소가 손권에게 말했다. 효렴, 지금이 어찌 울고 있을 때입니까? 더구나 주공이 상례를 세웠으나, 주공이라는 건 주공단을 얘기합니다. 아들 백금이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를 거스리려 해서가 아니라 그때 어쩔 수 없이 상례를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사악한 자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실랑 같은 자들이 길에 가득 차 있는데, 실랑은 이리와 늑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자를 애도하려고 상례 규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는 손책입니다. 이는 문을 열고 강도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을 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권에 상복을 바꿔 입게 하고 말에 올라 밖으로 나가 군대를 순시하도록 했다. 이때 찍찍이는 오직 회계와 오군과 단양과 예장과 여릉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몇몇 군은 멀리 험준한 곳으로 아직 다 복속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자, 회계는 여기,
여기가 회계고요. 5구는 여기. 그 다음에 단양구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장군은 여기가 남성이구나. 예장군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릉은 어디일까? 여릉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강을 얘기하는 건가? 여릉. 내가 무식해가지고 여릉을 잘 모릅니다. 예장군 소속이구나. 예장이 여기고 여릉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요 장강 따라서 그 근처 지역들을 갖고 있었던 셈이네. 장강하고 절강 사이, 그죠? 대략 이제 장강하고 절강 사이, 요게 장강이고 여기 절강이거든요. 요 사이 지역들하고 여기 요 지역 파양호 근처 지역을 이제 해적들이 갖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해적 그럼 보통 이제 오나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그리고 천하의 영웅과 후골들이 각 주와 군에 퍼져 있으며 빈객으로 이탁하고 있는 선비들도 개인의 안위에 따라 자신이 가서 머물 곳을 결정했으므로 군주와 신하의 두터운 관계는 없었다. 해적들이니까. 장수와 조유둥은 손권이 자신들과 함께 대업을 이룰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맡기고 손권에게 복종하여 섬겼다. 조조는 표를 올려 손권을 토로장군으로 임명하고 회계태수를 겸하도록 했다. 요때가 건한 5년인데 200년, 요게 200년이거든요. 요때 조조는 이제 원소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예,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이고, 그 직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손권을 뭘 줬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뒤치기만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표를 했다. 손권은 오해 주둔하면서 오군의 승을 회계군으로 보내 문서와 사무를 처리하겠다. 손권은 장소를 태사, 태부의 예로 대우하고 조유와 정보와 여범 등을 지휘관으로 삼았다. 재능이 걸출한 사람을 부르고 예로 명망 있는 선비를 초빙하였으므로 노숙, 제갈근 등이 비로소 빈객이 되었다. 손권은 부장들을 곳곳으로 보내 산월족을 진압하고 어루만졌으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토벌했다. 산월이라는 게요. 여기 보면은 그 복건지방에 보면은 엄청 산입니다. 산이 심해요. 요 지역에 살던 이제 월족들을 보통 우리가 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 산월은 삼국지 시리즈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연희에서는 안 나오는데, 연희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정사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삼국지 게임 할 때도 보면은 산월이라고, 6나 9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요 지역에 그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제 항상 유저들을 괴롭히는 그 새끼들이 바로 산월인데, 요 지역의 산월들은 중국의 복속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한 시대는 요 지역을 이제 동월이라 그랬었고, 무제 때 한번 그 원정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이제 제대로 복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은 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요 남중국은 지금은 되게 큰 곳이지만요, 그죠? 지금은 해안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상해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복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문도 있고, 뭐 지금 엄청 큰 곳이잖아. 향항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코끼리가 살던 곳이 고대, 예, 그 강남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건한 7년입니다. 손권의 어머니 오씨가 세상을 떠났다. 건한 8년입니다. 손권은 서쪽으로 황조를 토벌하러 가서 그의 수군을 깨뜨렸으나 성은 함락시킬 수 없었는데 산월족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자, 203년인데 203년에 황조를 깨뜨렸다는 거는 아마 강하를 쳤다는 거겠죠, 그죠? 황조가 강하에 주둔하면서 이제 그 손시대를 막았기 때문에, 근데 성은 함락 못 시켰는데 그 후방에서 이제 산월족이 반란을 터뜨렸답니다. 그래서 손권은 군대를 돌려 예장을 지나와서 여범에게 파양을 평정하도록 하고 정부에게는 아간을 토벌하도록 했으며 태사자에게는 해혼을 다스리게 했다. 한당, 주태, 여몽 등은 다스리기 어려운 여러 현의 영이나 장으로 삼았다. 봅시다. 파양은 여기입니다. 예, 파양은 여기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간은 어딘지 모르겠네. 아간은 어딜까?
아까는 여기 안 나와있네. 라간? 설마. 네, 아가는 여기 없고요. 해혼은 어딜까? 해혼은 예장이네. 시상 밑에 있는 곳 해혼이네. 요 지역쯤에서 이제 반란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산월족들이 반란 일으켰대요. 자, 건한 9년입니다. 손권의 동생인 단양태수 손익이 측근에게 살해되었으므로 사촌형 손유가 그를 대행했다. 자, 건한 10년입니다. 손권은 하재에게 상료현을 토벌하게 하고 상료현을 분할해 건평현을 만들었다. 상료, 요 지역을 토벌하게 했답니다. 하재입니다. 자, 건한 12년입니다. 서쪽으로 황조를 정벌해 그 관리와 백성을 포로로 잡고 돌아왔다. 자, 황조를 정벌했다니까 아마 강화를 먹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포로를 잡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먹은 건 아니겠죠. 매나 이기긴 이겼는데 아마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모양입니다. 자, 건한 13년입니다. 요게 208년입니다. 봄에 손권은 또다시 황조를 정벌하러 갔다. 황조는 먼저 수군을 보내서 손권의 군대를 막았는데 도위 여몽이 황조의 선봉을 깨뜨리고 능통, 동습 등이 모든 정예 부대로 황조를 쳐서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켰다. 드디어 강화를 먹었다. 황조는 혼자 몸으로 달아났지만 기사 풍치기 뒤쫓아 그 머리를 베고 그의 부하 남녀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해 하재에게 이현과 흡현을 토벌하게 하고 흡현을 분할해 시신과 신정, 여양, 휴양현을 만들었으며 이 6현으로 신도군을 만들었다. 자, 하재는 다시 또 산허를 여릉이 여기네요. 여릉이 여기네. 하재는 다시 또 이제 그 산허를 토벌하고 있는데, 신도군이 어디야? 신도군 시신현. 여기. 여기가 흡현 2현 여기구나. 신정현. 그러니까 회계 절강 상류 지역이네요. 절강 상류 지역에 이제 산월적들을 토벌하고 요걸 다시 또 이제 자기 오나라 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신도현을 뒀답니다. 신도군을 뒀답니다. 자, 형주목 유표가 죽자 노숙이 명을 받아 유표의 두 아들을 위로하고 아울러 이 기회에 형주의 변화를 살피려 했다. 두 아들은 이제 유기하고 유종이겠죠. 자, 노숙이 형주에 이르기 전에 조조가 이미 변방 지역까지 진군해 왔으므로 유표의 아들 유종은 무리를 바치고 항복했다. 자, 그 와중에 조조가 북상 남하에 왔습니다. 남하에서 형주를 먹었습니다. 유종을 항복시켰고요. 자, 유비는 남쪽으로 장강을 건너려다 노숙과 만나게 되었다. 노숙은 그 기회에 손권의 뜻을 전달하고 그를 위해 이후 일의 성패를 진술했다. 유비는 진군의 하구에 주둔하면서 제갈량을 손권에게 보내 만나도록 했다. 하구. 유비는 이제 그 신야에 있다가 여기 그 신야가 여기거든요. 여기 있다가 조전에 쫓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구에 주둔했다고 하는데, 하구가 어디냐? 맨날 글로만 들었지 이게 어딘지 내가 알 수가 있나? 하구가 여기네요. 여기. 지금이 무한이네. 무한이 하구구나. 그 청나라 말에 이제 무한삼진이라고 이제 요새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네요. 무한입니다. 무한. 무창, 그 다음에 무창, 한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 지역입니다. 유비가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하구 지역에 주둔해 있었고, 그렇다고 하네요. 자, 손권은 주의와 정보 등을 유비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 제갈량이 손권한테 가서 이제 깽판 쳤다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조조는 방금 유표의 병력을 얻었으므로 형세가 매우 강성했다. 손권의 많은 부사들은 모두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했으며 대부분 손권에게 조조를 맞아들여 항복하라고 권유했다. 주유와 노숙만이 조조에게 대항하자고 주장하며 손권과 뜻을 같이 했다.
주유와 정부는 좌우 독이 되어 각각 1만 명을 거느리고 유비와 함께 진격해 적벽에서 맞부딪혀 조조를 군대를 크게 깨뜨렸다. 야, 위지에는요 적벽에서 이제 뭘 싸웠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 내가 위지를 다 읽었잖아. 근데 그 중에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깨지고 왔다는 말도 없고 뭐 패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남쪽으로 갔다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 오지에는 똑바로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적벽에서 크게 이겼답니다. 적벽이 어디냐면은 오림 옆이지. 파구가 여기고 파구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무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사고요. 여기가 강릉 남군이죠. 남군이고 여기가 하구입니다. 자, 적벽은 여기입니다. 요 사이. 여기서 이제 조조군을 크게 이겼답니다. 나도 세부적으로 적벽 위치를 보는 건 이번엔 처음이네. 자, 여기가 적병이랍니다. 자, 적벽에서 크게 깨뜨렸다. 조조는 남아있는 배에 불을 지르고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 사졸들은 굶주리고 역병이 유행해 죽은 자가 대부분이었다. 유비와 조유 등은 또 남군까지 뒤쫓아갔다. 조조는 그대로 북쪽으로 돌아오고 조인과 서왕에게 강릉을, 악진에게는 양양을 지키도록 했다. 자, 유비하고 조유는 남군까지 조조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적벽에서 일단 크게 싸운 다음에 조조가 깨지고 그리고 남군까지 쫓아갔고 그리고 조조는 그대로 그냥 허창으로 돌아와 버리고 강릉에는 이제 조인을 남기고 조인하고 서왕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양양에는 악진을 남겨서 지키도록 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의에 보면은 그 남군에서 이제 주유하고 그 조인하고 이제 서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주유하고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서왕 그 조인하고 이제 서로 치고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때 감령은 이릉에서 조인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아, 이릉이라는 건 여기 이게 이릉인가? 여기 이릉에서 자, 손권은 여몽의 계책을 서서 능통을 남겨 조인에게 저항하도록 하면서 그중 절반의 병력으로 감령을 원조했다. 이 때문에 오나라 군대는 승리에 돌아왔다. 손권은 직접 병사들의 인솔에 합비를 포위하고 자, 강릉에서는 이긴 모양이고 예배는 손권이 직접 병사들 인솔해서 합비가 여기죠. 건합이 여기입니다. 오지입니다. 오지. 오전이 아니라 오지입니다. 포위하고 장소에게 합비를 포위하고 장수에게 구강군의 당도현을 치게 했다. 구강은 여기입니다. 당도현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인가? 여기 얘기하는 건가? 여기 같은데 좀 항상 그죠? 자, 당도현인가 본데 단도가 아닌가 본데 지도가 오타인 것 같다 이거는. 자, 장소의 병력은 분리했는데 손권은 성을 공격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함락시킬 수 없었다. 조조는 형주에서 돌아와 장희를 보내 기병을 이끌고 합비로 가도록 했다. 조조의 원군이 다다르기 전에 손권은 물러났다. 결국 합비는 왔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건한 14년입니다. 주유와 조인이 서로 대치한 지 1년쯤 지나자 죽거나 부상당한 자가 매우 많았다. 한편 주유는 그 와중에 계속 남군을 치고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함락시키지 못했다. 자, 조이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손권은 주의를 남군 대수로 삼았다. 결국 먹었고 유비는 표를 올려 손권에게 거기 장군을 대행하도록 하고 서주목을 겸하게 했다. 유비는 형주목을 맡아 공안에 주둔했다. 공안이라는 거는 여기 강릉 여기 남군이거든요. 남군 남쪽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공안입니다. 자, 건한 15년입니다. 예장군을 분할해 파양군을 만들고 장사군을 나누어 한창군을 두었으며 노숙을 태수로 삼아 육구에 주둔하게 했다. 예장은 여기고요. 어디고? 예장은 여기고요. 요걸 나눠서 이제 여기가 원래 이게 다 예장군이었는데 이걸 나눠서 파양군을 뒀다는 말이네. 그리고 장사군을 나눠서 이제 한창을 뒀다 그러는데 한창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가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딘가가 이제 다시 한창으로 나눠졌다 그런 말이겠죠. 혹시 이쪽이 한창군인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뭐 모르겠다. 뭐 그렇답니다.
노숙을 태수로 삼아 육구에 주둔하도록 했다. 육구는 또 어딜까? 육구 적벽 바로 옆이네요. 예. 노숙은 육구에 주둔하게 했고 여기네요. 자, 손권이 권한 16년입니다. 16년 손권이 관소를 말릉현으로 옮겼다. 자, 손권이 말릉에 주둔했답니다. 여기가 말릉입니다. 나중에 건업이죠. 다음 해에 석두성을 수축하고 말릉현을 건업으로 고쳤다. 조조가 앞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유수오를 만들었다. 여기서 오란 한자가 뭐지? 저기 의미하는 그게 있을 텐데. 자, 그럼 좀 찾아보고 갈게요. 오자가 까마귀 오자에다가 흑토자인데 아마 댐이라는 의미인가? 아, 둑이네요. 둑자네. 두고자네. 제방. 유소가 여기네요. 여기다 제방을 쌓았다 그런 말이네. 자, 권한 18년입니다. 조조가 유수를 쳐서 손권과 한 달 남짓 서로 대치했다. 조조는 멀리서 손권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가지런하고 엄숙함을 찬탄하고는 곧 물러났다. 조조가 유수를 쳐들었다가 별 소득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권한 18년 정월입니다. 조조가 유수를 쳐서 요거 했죠. 처음에 조조는 장강 북쪽 해안의 군과 현을 손권에게 탈취당하게 될까 걱정해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내지로 옮겨 살도록 했다. 백성들은 서로 놀라서 여광과 구광, 기춘과 광릉의 10만 호가량이 모두 장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장강 서쪽은 텅 비어 합비 남쪽에는 환성현만 남았다. 장강을 경계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조하고 손권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요 지역 사람들을 이제 손권한테 빼앗길까봐 그 뭐 서주나 요런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성현만 남았다 그랬으니까 환성이 어디냐? 여강 근처 아니야? 예, 요 지역인 것 같네요. 아마 여기를 빼고는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텅텅 비게 됐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중에도 비슷한 짓을 했죠 조조가. 자, 권한 19년입니다. 5월입니다. 손권이 환성을 정벌했다. 윤달에 환성을 함락시키고 여강 대수 주강과 참군 동화 남녀 수만 명을 포로 잡았다. 손권이 환연을 쳐서 크게 이겼답니다. 자, 이해의 유비가 촉을 평정했다. 조조하고 손권하고 빵에 하는 중에 이제 유비는 촉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 지역을 먹었다. 야, 위지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 진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오지에는 좀 나오네. 자, 손권은 유비가 이미 익주를 손에 넣었으므로 재갈근을 시켜 형주의 여러 군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비가 요 지역을 다 먹고 남형주 지역을 다 먹고 있었거든요. 남구는 어땠는지 모르겠네. 남구는 아까 이제 주유가 점령했다는 얘기 이후로 뭐 얘기가 없던데. 유비는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양주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양주를 평정한 뒤에 곧바로 형주를 오나라에 다 돌려주겠습니다. 양주라는 거는 그 서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 지역. 자, 손권이 말했다. 이는 빌렸으며 돌려주지 않는 것이며 헛된 말로 시간을 끌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쪽 세군에 태수를 두었다. 남쪽 세군이라는 건 여기서 장사군, 영릉군, 계양군을 얘기하는데요. 장사군, 그 다음에 계양군, 그 다음에 영릉이 어디냐? 영릉이 여기 요 남삼군에 그걸 줬답니다. 그러나 관우가 이들을 모두 내쫓았다. 쥐는 찍찍이는 매우 개빡쳐서 곧바로 여몽을 보내 선우단과 서충과 손규 등의 병사 2만 명을 지휘해 장사와 영릉, 계양 세 군을 취하게 하고 노숙에게 1만 명을 인솔해 파구에 주둔해 관우를 막도록 했다. 요 지역을 먹게 하고요. 여몽한테는. 그리고 노숙한테는 이제 파구에 주둔해서 관우가 방해 못하게 하겠답니다.
손권은 육구에 머물면서 여러 군대를 총지휘했다. 여몽이 이르자 장사와 계양 두 군은 모두 복종했는데 영릉태수 학보만이 투항하지 않았다. 마침 유비가 공안에 다다라서 관우에게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익양까지 가도록 했다. 익양이라는 곳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유비도 이제 촉에서 공안까지 왔다고 하고요. 예, 관우한테는 익양까지 나가겠다는 겁니다. 장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계양은 이미 이제 오나라에 떨어졌고요. 오나라 아니죠. 그 해적단에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손권은 곧 여몽 등을 불러 돌아가 노숙을 원조하겠다. 여몽이 사자를 보내 학보에게 항복을 권하자 학보가 투항했다. 이리하여 세군의 장수와 태수를 모두 손에 넣었으므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손교, 반장 및 노숙의 병사들과 함께 전진해 익양에서 관우에게 맞섰다. 결국에는 영릉까지 넘어가고 여기 장사, 계양, 영릉은 넘어갔고 그리고 익양에서 이제 유비하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익양에서 관우하고 대치했다네요. 자, 아직 싸움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마침 조조가 한중으로 들어갔다. 유비는 익추를 잃게 될까 두려워 사자를 보내 손권과 강화하도록 했다. 손권은 제갈근을 시켜 유비에게 가서 응답하도록 하여 다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형주를 나누어 장사군과 강화군, 계양군 동쪽 지역을 장사, 강화, 계양군 동쪽 지역을 손권에게 귀속시키고 남군과 영릉군, 무릉 서쪽 지역을 유비에게 귀속시켰다. 여기가 이제 요걸 보고 우리가 익양 대치라 그래요. 익양 대치. 요 지역의 익양에서 이제 유비하고 손권이 이제 서로 관우하고 누굽니까? 노숙입니까? 여몽인가요? 아무튼 걔들을 보내서 이제 싸움 직전까지 간 모양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정사에도 보면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진짜로 한판 붙을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조조가 그 때마침 이제 한중으로, 그때 어땠는지 아시죠? 그죠? 장안에서 한중으로 그 장로를 치러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유비가 군사를 물려가지고 다시 파쪽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익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여기요, 무릉군, 그 다음에 영릉군, 요 지역, 남군,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은 이제 유비가 가져가고, 그리고 동쪽 지역, 남영주의 동쪽 지역, 장사하고 계양 지역, 그리고 강화까지 해서 요 지역은 이제 손권이 찍찍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타협을 봤답니다. 익양대치는 연이 안 나오지? 연이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안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사에 이렇게 이제 유비하고 손권이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그 유비가 한중왕이 오른 이후로 이제 손권이 찍찍이가 유비의 뒤를 쳤으니까요. 뒤통수를 쳤으니까 이미 이제 충분히 감정의 골이 깊어질 만큼 깊어진 거죠. 전쟁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자, 뭐 그랬답니다. 자, 같은 해입니다. 손권은 육구로부터 돌아와 바로 합비를 공격하게 정발해라 했다. 합비를 공략할 수 없자 결국에는 합비를 쳤는데 합비는 함락을 못 시켰대요. 합비를 함락시킬 수는 없었고, 그러자 군대를 물려 돌아오려고 했다. 병사가 모두 길에 올랐을 때 손권은 능통, 감령 등과 함께 진북 쪽에서 위나라 장수 장류에게 습격을 받았다. 능통 등이 죽을 각오로 손권을 방어하는 사이 손권은 준말을 타고 진교를 넘어 달아났다. 예, 그 익양에서 대치한 이후에 장류한테 찍찍이가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자, 건한 21년입니다. 겨울 조조는 거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곧이어 유수를 공격했다. 유수가 아까 여기죠. 자, 건한 22년 봄입니다. 손권은 도의 서상을 보내 조조를 만나 항복을 청하겠다. 조조는 사자를 보내 화의에 동의한다고 대답하고 새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유수를 왔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물은 모양입니다. 서로. 근데 이게 좀 미묘하네요. 유비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이, 그러니까 유비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조조하고 이렇게 이제 화의를 맺었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죠? 자, 건한 23년입니다. 10월. 손권은 앞으로 오군으로 와서 직접 말을 타고 능정에서 호랑이를 쏘려고 했다. 말은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었고 손권은 쌍극을 던졌다. 호랑이가 상처를 입고 물러나자 늘 따라다니던 장세가
창으로 공격해 사로잡았다. 장세는 이제 호위병 같은 건가 보지? 사람 이름인데 오군으로 왔답니다. 권한 24년입니다. 관우가 양양에서 조인을 포위하자. 219년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우가 남군에 멀쩡하게 있던 관우가 양양을 공격했답니다. 자, 조조는 좌장군 우금을 보내 조인을 구원하도록 했다. 때마침 한수가 불었기 때문에 관우는 수군을 이용해 우금 등의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다 포로로 잡아 강릉으로 압송했다. 양양 성만은 함락시키지 못했다. 손권은 속으로 관우가 두려웠지만 관우는 이제 아무튼 찍찍이니까 두려웠겠지. 자, 겉으로는 자기 공을 알리고 싶어서 조조에게 편지를 써 관우를 토벌하는데 자신이 힘을 보태기를 청했다. 조조는 이것은 관우와 손권이 서로 대치해 싸우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역참에게 손권의 편지를 조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 조인이 화살을 쏘아 관우에게 보이도록 했다. 관우는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했다. 조조가 그러면 관우한테 얘기해 준 거네? 손권이 뒤통수 칠 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네? 근데도 군대를 안 불린 거야? 아니면 대비를 안 한 건가? 자, 윤달에 손권은 관우를 정벌하려고 먼저 여몽을 보내 공안을 습격하도록 해서 장군 사인을 붙잡았다. 여기 아마 연이 나오는 부사인이겠죠? 자, 공안이 여기입니다. 바로 남군 바로 밑입니다. 아까 봤던 거기입니다. 강릉 바로 밑입니다. 자, 여몽이 남군에 이르자 남군 대수 미방은 성을 바치고 투항했다. 여몽은 강릉을 차지해 그곳의 노약자를 위로하고 우금 등 죄수를 풀어주었다. 육조는 따로 의도를 손에 놓고 자귀와 지강과 이도를 수복하고 이릉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협구를 지켜 초계 침공에 대비했다. 자, 여몽은 이제 남군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육소는요, 요 지역을 틀어막아가지고 요기를 틀어막아가지고 이제 파촉에서 이제 누굽니까? 유비가 이제 원군을 보낼 것에 대비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 있답니다. 여기 있었답니다. 의도가 여기입니다. 요 근처입니다. 여기네요. 자, 메나 요 근처입니다. 자, 관우는 당양으로 돌아와 서쪽으로 맥성을 지켰다. 육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몽이 여기 있고 관우가 그러자 이제 싸우다가 결국 양양을 몬탐락시켰고 당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맥성을 지켰다고 하네. 맥성이 어디인가? 맥성이 여기네. 여기 맥성이네요. 위치관계를 대충 아시겠죠? 자, 성권이 사자를 보내 한국을 권유하자 관우는 거짓으로 항복하고 성 꼭대기에 깃발을 꽂아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틈을 타 달아난다. 병사는 모두 와해되어 흩어지고 10명 남짓한 기병만이 그를 따랐다. 총권은 먼저 주연과 반장을 시켜 그가 지나갈 지름길을 끊어 놓았다. 12월에 반장의 사마 마충이 장향에서 관우와 그 아들 관평, 도독 조르를 붙잡았다. 그래서 형주는 평정되었다. 붙잡았다라고만 돼있지 뭐 죽였다 그런 얘기는 없나? 죽였다는 얘기는 없네. 자, 이에 역병이 성행했다. 결국에는 남군 형주가 평정된 게 아니죠. 남영주 일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송권한테 찍찍이한테 넘어온 겁니다. 자, 이에 역병이 성행하였다. 송권은 형주 백성의 조세를 다 면제해 주었다. 조조는 표를 흘려 손권의 표기장군으로 삼고 가절을 주고 형주목을 겸하도록 했으며 남창후로 봉했다. 손권은 교위 양우를 보내 한나라 왕실에 공물을 바치고 아울러 왕돈에게 명해 말을 사들이려고 했으며 또 주광 등을 풀어줘 위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주광은 아까 어디입니까? 환현을 쳐서 붙잡은 그 사람들이죠. 손권이 붙잡은 사람들. 자, 권한 25년입니다. 봄정월. 조조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태자 조비가 아버지 대신 승상과 위왕이 되었으며 연호를 연강으로 고쳤다. 가을에 위나라 장수 매부가 장검을 사자로 보내 손권에게 몸을 의탁해 보살핌을 받게 해달라고 청했다. 남양군에 찬, 축양, 산도, 중려 5현의 백성 5,000호가 와서 귀속되었다. 남양군은 여긴데
여기 사람이 남쪽으로 와서 귀속됐다고? 왜? 자, 겨울에 위나라의 사왕이라는 게 조비입니다. 조비. 사왕이 존호를 칭하고 연호를 황초라고 바꾸었다. 자, 황초 2년 4월입니다. 유비가 촉에서 제라고 일컬었다. 황제가 됐습니다. 조비가 하니까 유비도 했습니다. 손권은 공안에서 악성으로 천도하고 이름을 무창으로 고쳤다. 자, 손권은 천도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이때 손권이 이제 공안에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건업이 아니고 무창이라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무창, 한구 맞다. 무창, 한양, 한구 이렇게 이제 요 세 지역을 보고 우리가 무한삼진이라 그러는데 요 지역이 되게 요충지거든요. 악성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무창으로 이름을 뒀다는 게 손권인 것 같네요. 지금은 강화지역이죠. 그때 강화지역이죠. 자, 무창과 하치, 심양과 양신과 시상과 사선 6현으로 무창군을 만들었다. 대충 이제 요 지역을 떼가지고 이제 무창군을 만들었답니다. 요때부터 무창이 시작되는구나. 자, 5월에 건업에서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8월에 무창성을 수축하고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생존할 때 멸망을 잊지 말고 안정되었을 때 반드시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고대의 유익한 교훈입니다. 옛날 준브레이는 한나라의 명신인데 태평한 세상에서도 칼을 몸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무장경비에 느슨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몸은 변방지역에서 이리 같은 악인들과 접하고 있는데 경솔의 갑작스러운 사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듣기로 장수들이 전하들 때 각자 겸손과 절약을 숭상해 시종과 병사를 따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아끼려고 생각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명성을 남겨 군주와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과 위험에 처하고 치욕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마땅히 깊이 경계하고 그 큰 생명을 힘껏 숭상해야 하며 이것이 내 생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위나라 문제가 조비죠. 제위에 오른 뒤부터 손권은 사자를 보내 번국이 되기를 구하고 아울러 우금 등을 돌려보냈다. 자, 11월에 위나라 문제가 손권에게 이런 책명을 내렸다. 성스럽고 명숙한 군주의 제도에서는 덕행으로 자궤를 세우고 공로로 복록을 제정한다. 공로가 큰 이는 복록이 후하고 덕행이 높은 이는 두터운 예우를 받는다. 단에게는 성왕을 보조한 공은 있고 강태공에게는 상을 멸망시킨 공은 있으므로 모두 토지를 나누어 봉하는 대우를 받았고 주공단은 노나라, 그 다음에 강태공은 제나라. 아울러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받았다. 이는 큰 공훈을 표창하는 것이며 우수한 인물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다. 가까이로는 한나라 구조가 천명을 받았을 때 당초에 비옥한 토지를 나누어 8성의 공신에게 주어 왕이 되도록 했다. 이것은 전시대의 아름다운 일이며 후세 제명의 귀감이다. 짐은 부덕한데도 천명을 받아 한왕실의 황통을 변혁해 모든 나라에 군림하고 국가 통치의 병권을 잡게 되었다. 이거 엄청 기네. 전시대의 성명한 군주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여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경은 선천적으로 충성스럽고 손권 얘기하는 겁니다. 총명하며 세상을 구제하는 재능으로 제왕을 보조하고 천명의 움직임을 깊이 이해하며 국가 흥망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멀리 사자를 보내 잠수와 한수의 배를 띄웠다. 잠수는 어딘지 모르겠다. 자, 소식은 한수는 요강입니다. 한수는 여기 한중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쭉 내려온 요강이죠. 소식을 들은 뒤 그림자가 형체에 붙듯이 우리 조정의 마음을 의탁하고 상소하여 번속으로 칭하려고 했다. 아울러 비단과 갈포 등의 남방의 공무를 바치고 장수를 모두 풀어주어 우리 왕조로 돌아오도록 했다. 충성심과 공경심이 속에서부터 나오고 성실함이 행동에서 나타나며 신이는 금이나 돌에 새기고 대인은 산하를 덮었으니 짐은 이 점을 매우 칭찬한다. 지금 그들을 봉하여 오왕으로 삼고 사지절 태상 고평후 형정에 명하여 그대에게 옥새, 수대, 책서, 금, 호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좌죽서부, 좌죽사부 첫째부터 10번째까지를 주도록 하며 대장군 사지절 독교주로서 형주목의 직무를 맡도록 할 것이다. 청색 흙을 백모에 싸서 그대에게 내려 짐의 명령에 응답해 드날려 동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동하라는 건 동중국이랍니다.
표기장군 남창호의 인수와 부책은 반납하라. 지금 또 그대에게 구석의 이품을 더해줄 테니 공경스럽게 이후의 명을 들으라. 그대는 동남쪽 땅을 안정시키고 장강 밖의 땅을 잘 다스려 한족과 이족이 편안히 일을 하고 어떤 사람도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에게 대락은 이제 의존용 수레랍니다. 대락과 용락은 천자가 이제 진영으로 나갈 때 타는 수레라는데 아마 전쟁용 수레겠죠. 이거는 용락 각 한 대와 검정말 8匹를 주겠다. 그대는 재정에 힘쓰고 농업을 장려해 창고에 식량과 물자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용을 수놓은 예복과 모자를 주고 홍색 신발을 주게노라. 그대는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예교를 성행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헌현을 주겠다. 다 이제 예물입니다. 예물.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냥 예물입니다. 자, 그대는 좋은 사회기 풍을 이끌고 백월을 회유했으므로 그대에게 홍색의 큰 대문이 있는 집을 주어 살게 하겠다. 그대는 자신의 재간과 모략을 운영해 현명하고 방정한 사람을 관리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납패를 주어 전에 오르도록 하겠다. 그대는 충성과 용감함을 함께 발휘해 사악한 자를 말끔히 없애버렸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호분의 병사 100명을 주겠다. 그대는 무위를 면곳까지 떨치고 무력을 형남에 날렸으며 흉악한 추물들을 없애고 죄인들을 처벌받도록 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부와 월을 각각 하나씩 주겠다. 그대는 안으로는 문치를 화해시키고 밖으로는 무위로 신임 얻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동궁 하나와 동시 100개, 노공 10개, 노시 1000개를 주겠다. 그대는 충성과 정숙함을 기초로 하고 공경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거창, 한유, 규찬을 쪼개주겠다. 규찬. 공경하라. 나는 그대가 선양한 선왕의 전적을 신중히 여긴다. 내 명예에 복종하고 우리나라를 힘껏 보좌하여 그대의 위대한 공업이 영원히 빛나게 하라. 손권을 우왕으로 봉하는 책명이네요. 책봉. 자, 이해 유비가 군대를 인솔해 손권을 치러와서 무산 자귀에 이르자 사자를 보내 무릉의 이민족들을 회유하고 관인과 부신을 주었으며 자귀와 상을 약속했다. 그래서 여러 현과 5개의 백성들은 모두 오를 배반하고 초계 항복했다. 자, 한편 이제 조비하고 누굽니까? 조비하고 누구죠? 손권하고 서로 이제 왕인이 황제니 그렇게 짝짝꿍하고 있을 때 유비는 관우 때문인지 아무튼 개빡쳐서 자귀 쪽으로 자귀가 아까 여기죠. 여기가 무현입니다. 무현. 옛날에 이제 검중군. 자, 아무튼 무군 검중군 요 지역이 여기입니다. 윗나라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장강을 따라서 그 오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은 자기들이고 무릉 요쪽에도 이제 요쪽에도 만족이 많이 살았대요. 야만족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이제 오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쪽에 붙도록 했답니다. 자, 손권은 육손을 도독으로 삼고 주연과 반장 등을 이끌고 유비에게 맞서도록 했다. 도위 조자를 사저로 삼아 위나라를 보내니 위나라 문제가 조자에게 물었다. 그 조비입니다. 우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자가 대답했다. 총명하고 어지며 지혜롭고 용대하며 웅대하며 재력이 있는 군주입니다. 위나라 문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물으니 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노숙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그의 총명함입니다. 보통 병사들 가운데 여몽을 발탁했는데 이것이 그의 현명함입니다. 우검을 붙잡았지만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의 어짐입니다. 형주를 취하면서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묻혔습니다. 세주를 차지하고도 호랑이처럼 천하를 보고 있으니 이는 그의 웅대함입니다. 세주라는 것은 뭐 양주, 형주, 교주겠죠. 폐하께 몸을 굽혔으니 이는 그의 제주인 것입니다. 조비는 손권의 아들 손등을 자귀에 봉하려고 했다. 손권은 손등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올려 자귀를 사행하고 다시 서조연 심형을 보내 사의를 표했으며 아울러 지방 공무를 바쳤다. 손등을 왕태자로 세웠다. 자, 황무원년입니다. 황무원년. 이게 황무원년이라는 황무라는 거는 손권이 따로 세운 연호인 같은데
독자적으로 세워놓은 연호인 것 같아요. 222년입니다. 자, 봄정월입니다. 육손의 부장군 송경 등이 촉에 주둔지 5곳을 쳐서 모두 깨뜨리고 그 장수들의 복을 베었다. 예, 육손이 이제 유비를 크게 이겼습니다. 3월에 파양군에 황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총나라 군대는 험준한 요새에 흩어져 점거하고 앞뒤로 진영 50여 개를 두었는데 육손은 상대방 병력의 경중에 따라 병사를 내어 대항해 그해 정월부터 6월까지 대거 격파했다. 전쟁터에서 목이 베이거나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촉병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유비는 달아나 겨우 죽음을 면했다. 처음에 손권은 겉으로 위나라를 의지하며 성겼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한 것은 아니었다. 위나라는 시중 신비와 상서 환계를 보내 오나라로 가서 손권과 맹약을 맺게 하고 아울러 손권의 아들을 불러 임자로 삼으려 했다. 임자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 자, 하지만 손권은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을 9월에 위나라는 곧 조휴와 장표에게 동구까지 나가도록 하고 조인에게는 유수까지 병사를 출동하도록 했으며 조인과 하우상과 장합과 서왕에게는 남군을 포기하도록 했다. 자, 조비가 대대적으로 오나라를 칩니다. 남군으로는 조진과 하우상, 장합, 서왕이 갔고요. 그리고 조인 등에게는 조인, 종휴, 장료 등은 이제 또 유수까지 갔고, 동구는 어딜까? 동구. 아, 여기네. 그러니까 동구, 그 다음에 유수, 그 다음에 남군, 요렇게 세 방향으로 이제 쳐들어왔네요. 진짜 크게 쳐들어간 거구나. 자, 손권은 여범 등에게 5군데를 인솔해 수군을 이용해 조휴를 막게 하고 제갈근과 반장과 양찬에게는 남군을 구하도록 했으며 주환을 유수의 도독으로 임명해 조인을 맡게 했다. 그 무렵 양과 월당의 대다수 이민족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 안으로 환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손권은 매우 겸허한 말로 위나라 조비에게 글을 올려 스스로 잘못을 고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제 죄악이 사면되지 못한다면 마땅히 토지와 백성을 봉환하고 교주에 몰맡겨 여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위나라 문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태어나 본래 천하를 종행할 뜻이 있었지만 신분을 낮춰 위나라를 받들어 현재 자귀에 있게 되었다. 그대가 우왕으로 책봉된 이래 바친 공물이 길에 가득했다. 조정에서는 유배를 토벌하는 공적을 그대에게 의지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우처럼 묻었다고 또 파는 것은 옛사람이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짐과 그대 사이에는 대의로 이미 확정되었는데 어찌하여 병사들을 수고롭게 하고 멀리 장강과 한수까지 출정하기를 좋아하겠느냐. 조정의 의로는 군주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삼공이 그대의 허물을 보고 있는데 모두 근거가 있었다. 짐은 밟지 못하고 비록 증삼의 어머니가 북을 던진 의심이 있을지라도 대신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으로 국가의 복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먼저 사자를 보내 수고를 위로하고 상서와 시중을 보내 전에 맺은 약속을 실행하도록 했으며 그대 아들을 임자로 삼기로 했다. 앞에 이제 증삼의 어머니가 북을 던진 의심이라는 일화가 있는데 요거는 그 고사에 따른 건데요. 그냥 증삼의 어머니가 증삼을 많이 믿었는데 아무리 증삼의 어머니라도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결국엔 증삼을 의심하게 됐다는 얘기이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일화라고, 역사적인 고사라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생각보다. 자, 그러나 그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 상의하던 대신들은 그대의 태도를 의아해했다. 임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임자로 삼는다는 거는 뭐 자기들한테 이제 인질로 삼겠다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자, 또 전에 도위 호주가 그대에게 아들을 보내도록 권유했는데 이것은 사실 조정 신하들이 함께 도모한 의견이었으며 이로써 그대의 본심을 점쳤다. 잠시만요.
점쳤다. 그대는 과연 여러 이유를 들어 밖으로는 외효가 아들을 광무지에게 보내고 충절을 끝까지 다하지 않는 예를 인용했고 안으로는 두용이 아들을 보내지 않고 충성을 지켰음을 비유했다. 하지만 세상도 다르고 시대도 변하여 사람들은 각각 마음이 있게 되었다. 호주가 돌아와 입으로 진술하면서 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논의하는 자들이 점점 더 그대를 의심하게 했으며 그대가 우리 조정을 시종 잘 받든다고 한 것에 기초가 의지할 바를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그대가 올린 글을 살펴보니 깊은 성심이 넘쳐 흘러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감개하여 애통한 표정이 되었다. 나는 그날 곧장 조서를 내려 여러 군데에게 오로지 참호를 깊게 파고 부르를 높이 쌓을 뿐 경거망동하여 진군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만일 그대가 반드시 충의와 정절을 나타내어 사람들의 회의적인 의론을 없애려 한다면 아침에 손등이 직접 경성에 이르도록 하라. 손등이 손권의 아들이요. 그러면 저녁에 손 군대를 철수시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 말의 진실은 대강과 같다. 대강이라는 것은 큰 강입니다. 장강입니다. 장강. 그래서 손권은 연호를 바꾸고 장강가에서 저항하며 수비했다. 결국 손등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네. 아무튼 그 조비가 이제 동구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유수 그 다음에 남군 요 세 방향에서 이제 오나라를 공격했는데 결국에는 또 큰 공적은 없나? 뒤에 이어지네요. 겨울 11월에 큰 바람이 불고 여범 등이 이끌던 병사 수천 명이 익사하여 남은 군사는 장강 남쪽으로 돌아왔다. 조유가 장패에게 날랜 배 500척과 죽음을 각오한 병사 1만 명을 주어 서릉을 습격하게 하여 수레를 불태우고 수천 명을 죽이고 포로를 잡았다. 장군 전종과 서성 등은 위나라 장수 율루를 뒤쫓아 목을 베고 수백 명을 죽이거나 포로를 잡았다. 서릉이 어디죠? 서릉.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 서릉이 있고 그다음 이쪽에도 서릉이 하나 있거든. 이릉이 다른 이름이 서릉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릉이라는 게 서자가 그 요 지역을 의미하는 서자라 가지고 아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전쟁이 끝났는 모양입니다.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12월에 손권은 태중대부 정천에게 백제에 있는 유비를 방문하도록 해서 백제라는 거는 요 지역의 영안입니다. 영안. 여기 무현 근처에 있는 영안이 바로 백제입니다. 자, 유비를 방문하도록 해서 비로소 우호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나 손권은 의연하게 조비와 서로 오가다가 후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래를 끊었다. 이에 이릉을 서릉으로 고쳤다. 요 서릉이 아니네. 요 서릉이 아니고 요 서릉은 보니까 지금 여기 이릉 서릉 있잖아요. 요 지역은 그 서자를 이제 선역 서자 쓰네요. 위에 서자는 서나라 서자인데 이게 어느 서자인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손권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자, 황무 2년입니다. 황무 2년 223년 봄 정월 조지는 군대를 나누어 강릉 중앙에 사주를 점거했다. 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지는 강릉을 치고 있고요. 이달에 손권은 강하산에 성을 쌓았다. 사분역을 바꾸어 건상역을 사용했다. 3월에 조이는 장군 상조 등을 보내 병사 5,000명을 이끌고 유선을 타고 새벽에 유수 중앙에 사주를 건너겠다. 자, 이번에는 유수 쪽 이야기입니다. 정신없네. 예. 사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 섬인가? 자, 조인의 아들 조태는 군사를 이끌고 급히 주안을 쳤다. 주안은 병사로 방어하면서 장군 엄규 등을 보내 상조 등을 격파하겠다. 이달에 위나라 군대는 모두 물러갔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답니다. 자, 여름 4월에 손권의 신하들이 손권에게 제위에 오르기를 권유했으나 손권은 허락하지 않았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비가 죽었습니다. 자, 5월에 고가에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이보다 앞서 희구의 수장 진종이 장수 왕직을 죽이고 병사들 이끌고 오반에 위나라로 돌아갔다.
위나라는 그를 기춘태수로 삼았는데 그 뒤 진종은 변방지역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 자, 6월에 송권은 장군 하재에게 명해서 미방과 유소 등을 지휘해 기춘을 습격하겠다. 유소 등이 진종을 사로잡았다. 기춘이 어딜까요? 기춘. 요 기춘이네. 요 지역이 이제 위나라는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하재가 되찾은 모양입니다. 자, 겨울 11월에 촉은 중랑장 등지를 시켜 오나라를 방문하도록 했다. 자, 황무 3년입니다. 여름입니다. 224년입니다. 송권은 보이중랑장 장원을 보내 촉을 방문하도록 했다. 가을 8월에 사형수들을 사면했다. 9월에 위나라 문제는 광릉까지 출병해 대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곳엔 인물이 있으니 도모할 수 없겠구나. 그러고는 돌아왔다. 광릉은 여기입니다. 이때도 이제 여기 광릉입니다. 지금 예. 전쟁이 있었나? 전쟁이 없었던 모양이지, 그지? 자, 황무 4년입니다. 여름 5월 승상 손소가 죽었다. 6월에 태상 고옹을 승상으로 삼았다. 환구에서 열리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열리지도 뭐 상스러운 징조입니다. 감로처럼. 자, 겨울 12월에 파양의 적 핑기가 자칭 장군이라며 여러 현을 쳐 함락시켰는데 병사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파양이라는 곳은 아까 여기죠. 요거는 위나라 군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산월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반란군이거나. 이에 지진 연이어 일어났다. 황무 5년입니다. 봄입니다. 송권이 영을 내렸다. 군사를 일으킨 지 매우 오래되어 백성은 경작지를 떠났고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아내가 서로 도울 수 없게 되었다. 난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 북쪽의 적은 물러나 움츠리고 있으며 중원밖에는 전쟁이 없다. 각주와 군에 명령을 내리니 정책을 느슨히 하여 백성을 쉬게 하라. 이때 육소는 곳곳에 식량이 부족하므로 장수들에게 농지를 개간하여 늘리도록 표를 올려 명령하겠다. 송권은 이에 대답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부자도 직접 공전을 받아 수레를 끌고 온 말 8匹를 넷으로 짝짓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고대 성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백성과 똑같이 수고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개간을 하는데 왕도 같이 하겠다. 네. 가을 7월에 손권은 조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하를 치고 석양을 포위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강하가 이때는 또 그 위나라 땅이었나 보네. 강하가 여기죠. 석양은 뭔지 모르겠다. 강하와 석양을 포위했다는데 석양은 어딜까? 석양이 아마 석양 두 개 있네요. 하나 석양은 여기 파구 지역. 여기를 포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는 말이 되겠네. 강하와 석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지역에다가 한번 공세를 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그죠? 아무튼 근데 이기지 못했답니다. 자, 창호에서 봉황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손권은 세 군의 열악한 땅 10현을 나누어서 동안군을 설치했다. 세 군이라는 건 단양군, 오군, 회계군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요 세 군이 만나는 지역이 여가 단양이고 오군, 회계군이니까 요 중간 지역 어딘가를 뭐 따로 떼가지고 이제 동안이라는 곳을 동안군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다는 모양입니다. 자, 전종을 태수로 삼고 산허를 토벌해 평정했다. 겨울 10월에 육선이 눈앞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진술하면서 흔덕을 펴고 형벌을 줄이며 세금을 느슨히 하고 징용을 멈추도록 권유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충성스러운 말은 모두 진술할 수 없는데 윤허해 주시기를 바라는 용렬한 신하가 이로운 견문으로 당신에게 자주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송권이 이에 대하여 말했다. 법령 설치는 악함을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벌을 설치해 소인들을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법을 범하는 자가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후 어찌 이롭다고 여기겠습니까? 나인들.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대의 의견에 의하면 마땅히 신하들에게 새롭게 자문을 구하고 상의에 힘껏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다 가능하고 친척들이 주군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조언함으로써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상서에 내가 어긋나면 너는 나를 보필해야 하니 너는 나를 대면하여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 충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는 감히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어찌 그것을 충성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위가 낮은 신하들 중에서 받아들여 쓸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이가 있다면 어찌 사람으로서 말을 버리고 채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육손인데 꼬장부리네. 오직 아첨하여 자신을 파는 자는 비록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분명히 말아낼 수 있습니다. 징용하는 일은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통일의 공업은 여러분의 지지에 의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동을 지키며 너그러운 정치를 행한다면 병력은 저절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텐데 또 많이 징용하겠습니까? 오로지 앉아서 강남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얕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리 징용하지 않는다면 때에 임하여 곧바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나와 그대는 신분과 명분이 현저히 다르지만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은 실제로 같습니다. 그대가 보내온 표에서 말하기를 감히 여러 사람을 따라하며 자신을 허용하여 고차하게 재난을 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확실히 내가 반족하는 바이며 그대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손권은 담당 관리에게 명해 법령 조문을 잘 베끼도록 하고 낭중 저봉에게 이것을 육손과 제갈근에게 보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삭제하거나 덧붙이도록 했다. 이 해에 교주를 나누어 광주를 설치했으나 오래지 않아 원래대로 되돌렸다. 교주는 여기입니다. 교주는 요 지역을 우리가 교주라 그럽니다. 아까 나왔던 창호도 여기 남쪽에 있어요. 광주는 이때 광주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광주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광주가 여기 남해군이 있는 요 지역인데 홍콩도 여기 있죠, 그죠? 아마 요 지역을 광주로 따로 뗐다가 아마 되돌린 모양입니다. 교주에 관해서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또 열전이 있겠죠. 잠시만요. 자, 황무 6년입니다. 봄정월 장소들이 팽기를 사로잡았다. 요거 팽기는 아까 그 파양군에서 깽판 치던 고 반란군이죠. 파양이 어디냐? 여기네. 영파 왜? 영파 왜? 에이쿠. 영파 왜? 찍찍 읽지마? 그래. 자, 윤 12월에 한당의 아들 한종이 병사를 이끌고 위나라로 투항했다. 위통했지. 자, 황무 7년입니다. 봄 3월 손권은 아들 손열을 건창 후에 봉했으며 동안군을 없앴다. 동안군 아까 저기 단양 쪽에 만든 군이죠. 자, 여름 5월에 파양태수 주방이 거짓으로 오나라를 배반해 위나라의 장수 조유를 유인했다. 요 사건은 여러분 그 위지에도 자세히 나오죠. 근데 파양태수네요. 파양군이 여긴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걸 먹으려 그러면 어디냐? 강화에서 와야 되냐? 너무 멀리 떨어진 건 아니냐? 맞지?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지 양파, 그지? 그래. 자, 가을 8월에 손권이 환구에 이르러 장군 육선을 보내 장수들을 이끌고 석정에서 조율을 크게 깨뜨렸다. 대사마 여범이 죽었다. 이에 하포군을 주관군으로 바꾸었다. 그래. 손권 싫어. 찍찍이 싫어. 석정. 아무튼 그 조유가 개 깨진 거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실이죠. 석정이 여기입니다. 여기. 얘가 석정입니다. 그러니까 환현
근처입니다. 바로 환구가 여기고요. 구라는 게 이제 강이 모이는 지역을 우리가 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유수구도 그렇고 그죠? 자, 아무튼 여기가 환구고 그 당시에 이제 조휴가 정말 개작살나서 종친으로서 이제 개쪽을 당하고 종친이기 때문에 문책은 당하지 않고 아무튼 그랬었죠. 자, 황룡원년 봄입니다. 공경과 백관이 모두 손권에게 정식으로 황제를 칭하도록 권유했다. 여름 4월에 하구와 무창에서 나란히 황룡과 봉황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도마병이 나타났나? 7월에 손권은 남쪽 교회에서 황제 자리에 올랐으며 이날 대사면을 실시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아버지 파로 장군 손견을 추전하여 무열 황제라고 하고 어머니 오씨를 무열 황후라고 했으며 형 토역 장군 손책을 장사 환왕이라고 했다. 오왕의 태자 손등을 황태자로 삼았다. 장리들은 모두 자격에 올랐으며 상을 받았다. 처음 흥평연간에 오중 일대 오나라 일대에 이런 동료가 있었다. 황금으로 장식한 술에 화려한 색상의 흙바지 창문을 열고 천자가 나온다. 자, 5월에 손권은 교위 장관과 관독을 사저로 삼아 요동으로 가도록 했다. 이제 요동으로 왔다는 거는 공손연하고 짝짝꿍 하려고 했던 건데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공손연이 이제 그 손권을 능멸했습니다. 자, 6월에 촉은 위위 진진을 보내 손권이 제위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 손권은 곧 총나라 사자와 협의해 천하를 나누어 예주, 청주, 서주, 유주는 오에 속하게 하고 연주, 기주, 병주, 양주는 촉이 귀속시켰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야. 사주 땅은 함국과의 경계로 삼았다. 맹약의 말을 정하여 이렇게 말했다. 자, 하늘이 환난을 내려 한왕실의 개통은 질서를 잃고 반역하는 신하들이 이 틈을 타서 국가의 대권을 탈취했다. 동탁에서 시작하여 조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흉악한 무리들이 천하를 파괴하고 중원을 분열시켜 천하에는 기강이 없어지고 백성과 신령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며 몸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이르러서는 역행하여 수많은 흉악한 일을 하고 늘 간악한 일을 하여 황제 자리를 찬탈했다. 그리고 도가 부족한 조에는 조비의 악행을 답습해 병력에 의지해 토지를 빼앗았는데 아직 형벌에 복종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옛날 공공은 그 사망오제 시기에 사망오제 시기 사람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사람인데 모르지 뭐. 공공이 천하를 어지럽혔을 때 고시는 군대를 동원했고 삼묘가 법을 범하자 우수는 정벌했다. 오늘 조예를 멸하고 그 무리를 붙잡는 일을 한과 오가 아니면 앞으로 누가 맡겠느냐? 악인을 토벌하고 흉포함을 제거하는 데는 반드시 그들의 죄행을 선포하고 마땅히 먼저 그들의 영토를 분열해 그 토지를 빼앗아 사인과 백성들의 마음이 각기 돌아갈 바를 알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춘추에서 진나라 문공과 진나라 문공이 위나라를 토벌하기 앞서 작은 위나라를 토벌하기 앞서 그의 토지를 나누어 송나라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은 이런 이치이다. 게다가 고대에는 위대한 공업을 세우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맹서하였기 때문에 주례에는 맹약을 주관하는 관리가 있고 상서에는 맹서를 선포하는 문서가 있었던 것이다. 한과 오는 비록 신의가 마음속에서 나왔지만 토지를 구분해 경기를 정하고 마땅히 맹약을 해야 한다. 제갈 승상은 덕망과 위험을 먼 곳까지 빛냈으며 본국의 황제를 표필하고 밖으로는 군대를 지휘했는데 신의가 음양을 감동시키고 성실함은 천지를 감흥시켰다. 다시 맹약을 맺어 성의를 확대하고 서약의 말을 잘 지켜서 우아촉의 사인과 백성이 모두 함께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단을 세우고 희생을 죽여 신령에게 분명히 고하고 희생의 피를 마셔 맹서를 더하고 그 부본을 천부에 보관한다. 하늘은 높아도 아래쪽에 말을 들을 수 있고 신령의 위력도 높고 믿으며 사신과 사맹의 신은 여러 신령과 이곳에 와서 여러 제사를 받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오늘 한과 오가 결맹한 뒤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함께 위나라의 도적들을 토벌하고 위험을 서로 구하며 재난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좋고 싫은 것은 함께하고 어린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두 마음을 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일 누가 한나라를 배태해친다면 오나라가 그를 토벌하고, 만일 누가 오나라를 해친다면 한나라가 그를 토벌할 것이다. 각기 자기 봉토를 지키며 서로 침범한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맹약이 후대에 전해져도 시종 이와 같이 한다. 모든 맹약은 다 맹서에 써있는 것과 같다. 성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으며 그 실질은 우호관계에 있다. 누가 이 맹약을 버린다면 재앙이 생기고 먼저 안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두 마음을 가져 협력하지 않고 천명에 태만하면 신령과 상제가 그를 살피고 징벌할 것이며, 산천의 모든 신은 그를 죽여 주살하고 그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영원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위대한 신령이시여 분명히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손권하고 유선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가을 9월에 손권은 건업으로 천도했으나 옛 치소에 살았으므로 다시 관서를 짓진 않았다. 상대장군 육손을 불러 태자 손 등을 보좌하게 하고 무창에 남은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손권이 황제에 오르고 건업으로 들어왔답니다. 살기는 계속 이제 무창에 살았던 모양이네요. 그죠? 자, 황룡 2년입니다. 230년 봄점월. 자, 위나라는 합비신성을 지었다. 합비신성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 지역에 따로 수비영성을 또 지었습니다. 손권은 조서를 내려 도강 죄주를 세워 제자들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장군 위온과 제갈책을 보내 무장한 사병 1만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이주와 단주를 구하도록 했다. 이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 대만을 보고 우리가 이주라고 얘기합니다. 단주는 어딘지 모릅니다. 뭐 누구는 일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일본과 잤을 리가 없죠. 제주도인가? 오키나와일 수도 있겠지, 그지? 충성 유구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주와 단주로 가서 백성을 구하도록 했다. 자, 단주를 구하도록 했다. 단주는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노인들이 전하는 말로는 진시황제가 방사 서복을 보내 어린 소년과 소녀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봉래의 신산과 선약을 구하도록 했으나 이 주에 이르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 수많은 거되었고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늘 회계로 와서 배 3배를 샀으며 회계 동쪽 현에 사는 자가 바닷길을 가다가 태풍을 만나 단주까지 표류해 오기도 했다. 그곳은 매우 멀리 있으므로 위온 등은 끝내 이룰 수 없었다. 다만 이주에 수천 명을 데리고 돌아왔을 뿐이다. 자, 아무튼 단주는 못 갔다고 하고 이주는 대만입니다. 대만 가서 이제 사람들 수천 명을 붙잡아서 왔다고 합니다. 자, 황룡 3년입니다. 봄 2월 태상 반준을 보내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무릉의 이민족을 토벌하게 했다. 자, 무릉의 이민족을 토벌하게 했다. 위온과 제갈직은 모두 조서를 거스르고 공로가 없어서 하옥되어 주살되었다. 수천 명 붙잡았다면서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자, 여름에 들어있는 누에가 고치를 만들었는데 큰 것은 마치 알과 같았다. 야생벼가 저절로 자랐으므로 유권현을 화흥현으로 바꾸었다. 중랑장 손푸는 거짓으로 투항하여 위나라 장수 왕릉을 유인했다. 왕릉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손포를 맞이하려 했다. 요 이야기는 위나라 위지의 열전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봤어요. 최근에 봤는데. 자, 겨울 10월에 손권은 대군을 부릉에 잠복시켜 왕릉을 기다렸는데 왕릉을 이것을 알고 달아났다. 부릉은요, 여기 근처 어디가 부릉인데? 어디냐? 부릉이. 이 근처 어디입니다. 나도 잘 몰라요. 이 근처 어디 있을 겁니다. 이 근처 어디란 건 알아요. 자, 부릉 도망갔다. 자, 회기군의 남시평에서 벼가 자란다고 보고했다. 12월 29일에 대사면을 시행하고 다음 해부터 가화원년으로 바꾼다고 했다. 자, 가화원년입니다. 232년 봄 정월입니다. 건창후 손녀가 죽었다.
3월에 장군 주하와 교위 배잠 등을 보내 백길로 요동으로 가도록 했다. 가을 9월에 지위나라 장수 전예가 이들을 맞아 반격했다. 성산에서 주하의 목을 베었다. 성산 이 여긴가? 여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걸 말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주하의 목을 베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로 가는 백길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니까 아마 중간에 요동으로 가는 도중에 아마 그 산동에 잠깐 들렀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와중에 아마 그 전이한테 반격당해서 조졌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겨울 10월에 위의 요동태수 공소년이 교위 숙서와 낭중령 손종을 보내 손권에게 번국이라고 칭하고 아울러 모피와 준말을 바쳤다. 손권은 기뻐하며 공소년에게 자기를 주었다. 자, 가와 2년입니다. 봄정월 손권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했다. 짐은 부덕한데 천명을 받았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며 삼가며 쉬거나 잠잘 틈이 없다. 세상의 환난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여 위로는 신령의 비호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희망을 위로하기 원한다. 이 때문에 늘 돌아다니다 보면서 우수한 인물을 열심히 구해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같이 천하를 평정하려 한다. 만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늙어갈 것이다. 지금 사지절, 독요주, 영청주목, 요동태수, 연왕은 공소년입니다. 오랫동안 적의 핍박을 받아 멀리 한쪽에 떨어져 있어 비록 우리나라에 충성하려고 해도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다. 오늘 그는 천명의 수능에 멀리서 사자 2명을 보내왔다. 그 중성스러운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서술한 표에는 심오한 정이 나타나 있다. 이 짐이 이것을 얻었으니 어떤 기쁨이 이와 같겠느냐. 비록 탕왕이 이윤을 만나고 주문왕이 여망을 얻었으며 세조가 아직 천하를 평정하지 못했을 때 하우를 얻은 것도 오늘 이것에 비교하면 어찌 이 기쁨보다 더하겠느냐. 천하 통일은 여기에서 정해질 것이다. 상서에서 한 군주에게 기쁨이 있으면 만백성은 이것에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천하의 대사면을 행하여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 하니 주와 군의 명령을 내려 밝혀 모두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라. 특히 연나라에 조서를 내려 조소와 은덕을 받들어 선양하고 온천하 사람들이 다 이 경사를 알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공소년이 이제 뒤통수를 치죠. 자, 3월에 숙서와 손종을 귀국시키고 태상 장미와 집금호 허안과 장군 하달 등을 시켜 사자로 하여 병사 1만 명을 인솔하고 금, 보물, 진귀한 물건과 구석의 모든 물품을 갖고 백길로 가서 공소년에게 주도록 했다. 이에 오나라 조정 대신들은 승상, 고옹이야 모두 가난하여 공소년은 아직 믿을만하지 못한데 오히려 총애와 대우가 지나치게 후하니 오로지 관리와 백성 수백 명을 보내 숙소와 손종을 호위하여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손권은 끝내 듣지 않았다. 공소년은 정말 장미 등의 목을 베어 그들의 머리를 위나라로 보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물자를 빼앗았다. 손권은 개빡쳐서 몸속 공소년을 정벌하려 했으나 상서복야 설중 등이 간절히 가난해 그만두었다. 이에 손권은 합비신상으로 진격하며 장군 전종을 보내 유관을 정벌하도록 했지만 모두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직치기가 공소년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았고요. 그 화풀이로 아마 합비로 쳐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치즈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여기 합비신성이죠. 유관은 어디일까? 여광 땅이네. 합비로도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종은 또 여기 유관에 여기구나. 바로 옆이네요. 합비 옆에 있는 유관을 치도록 했는데 둘 다 별로 성과는 없었답니다. 뭐 직지가 그렇죠 뭐. 자, 가와 3년입니다. 봄정월입니다. 234년 손권은 이런 조서를 내렸다. 전쟁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아 백성은 부역으로 고통당하고 세금도 어쩌다가 거두어지지 않으니 갖가지 세금을 늦으니 하고 다시는 세촉해 거두지 말라. 여름 5월에 손권은 육손과 제갈근 등을 보내 강하와 면구에 주둔하게 하고 손소와 장승 등에게는 광릉과
휘양으로 진군하러 오겠으며 자신은 대군의 인솔에 합의 신청을 포위했다. 요거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은 제갈량하고 같이 그 협의된 군사적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일단 그 육순하고 제갈근은 하고 명구로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합비로 왔고, 뭐고? 네, 자기는 합비로 왔고, 합비 여기죠. 그리고 누굽니까? 순수하고 장승에게는 광릉과 회양으로 왔다 그러는데 요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제 군사 행동을 했답니다. 자, 이 무렵 초계 재상 제갈량이 무공까지 병사를 이끌고 나왔으므로 손권은 위나라 명제가 멀리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위나라 명제는 병사를 보내 사마이를 도와 제갈량에게 대항하고 직접 수군을 이끌고 동쪽 정벌에 올랐다. 위나라 명제가 수춘에 다다르기 전에 손권은 물러나 돌아왔고 손소도 공격을 멈췄다. 결국에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가을 8월에 제갈각을 단양 태수로 삼아 산호를 토벌하게 했다. 제갈각이 등장했네요. 네, 단양. 단양에서 산호를 토벌했다는 말은 사실은 그게 단양이 바로 건원 밑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산호를 있다는 말은 사실은 요 지역 전반적으로 오너라 땅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산월족이 퍼져 살고 있다는 말이고, 이게 이제 두고두고 뒤통수를 계속 친다는 얘기겠죠 아마. 자, 9월 초하루에 철이가 내려 곡식이 많이 상했다. 자, 겨울 11월에 태상 반주는 무릉의 이민족을 평정하러 갔다가 일을 마치고 무창으로 돌아갔다. 조서를 내려 다시 고가현을 운양현이라 하고 단도현을 무진현이라고 했다. 여릉의 도적 이환과 나려 등이 난을 일으켰다. 반준이 아까 무릉에다가 그 이민족인가 하면 토발로 갔었죠, 그죠? 그거 끝나고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또 여릉이 여기입니다. 예, 여릉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이환과 나려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또 일으켰답니다. 바람 잘 될 날이 없네요. 자, 가화 4년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대를 보내 이환 등을 토벌하겠다. 가을 7월에 우박이 내렸다. 위나라 사자가 말을 진주, 비취, 대모와 바꾸자고 하자 손권이 말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고 말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그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바꿨다는 거네요. 가화 5년입니다. 봄에 대전을 주조했는데 동전입니다. 대전 하나가 소전 500개 상당했다. 조서를 내려 관리와 백성에게 동을 내도록 하고, 동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금은동 할 때 동이요. 그 동을 계산해 전을 주었다. 화폐 주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자, 2월에 무창에서 예빈전에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있다. 저거 보고 우리가 오나라의 그 자본주의에 맹아가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맹아설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자, 예빈전에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있다. 보호장군 장소가 죽었다. 중랑장 오찬이 이환을 사로잡고 장군 당자가 나려 등을 사로잡았다. 자, 여기 여릉에서 반란이 진압됐답니다. 10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더니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겨울 10월에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파양의 도적, 팽단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번엔 또 파양에서 반란이네요. 여기 하나 진압하면 다른 데서 또 터지고 그러나 보네. 자, 가화 6년입니다. 봄 정월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3년상은 천하에 통행하는 제도로서 사람의 감정이 지극히 애통함을 나타낸다. 현명한 사람은 개인의 슬픔을 끊어버리고 나라의 예법을 따르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3년상을 고수한다. 세상이 태평스럽고 성년의 도가 통하여 아래 위에 일이 없을 때에는 군자는 인간의 감정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효자의 가문에 미치지 않는다.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는 예절을 간소화해서 그 당시 마땅함이 따르고 상복을 입은 채로 나란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성인이 법령을 제정할 때에도 예절이 있으나 제때가 아니면 실행되지 못했다. 상사를 당하고도 집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은 고대의 예절이 아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대의를 중시하고 사적인 감정을 잘라낸다. 전에는 이러한 이유로 법조문을 제정하고 장리는 직무를 맡고 있다가 상사를 당하면 반드시 교대자가 있어야 했는데 만일 그것을 알면서도 범하는 자가 있었고 그 허물을 살펴 죄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공무는 여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지금은 일이 많고 나라에 어려움이 많으니 무릇 관직에 있는 책임자들은 마땅히 각자 충성을 다하고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하나
뒤로해야 하나 이 취지를 삼가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의의가 없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료들은 다시 이를 상의해 법령을 알맞도록 힘쓰고 상세하게 조목을 만들라. 3년상 그대로 하면은 나란 일에 이제 그 문제가 많으니까 좀 간소하세요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 고담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다. 장래의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에 관한 법을 세우면서 가벼우면 효자의 감정을 막을 수 없고 무거워도 본래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는 아닙니다. 설사 엄격한 형벌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위반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만일 법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을 인정상 참아할 수 없게 되어 처벌을 줄이면 법령이 폐지되어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급 관리로서 먼 곳에 있는 자에게는 설령 상사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그 형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대리자를 뽑는 동안 만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고급 관리가 직무를 팽개칠 걱정은 없을 것이고 효자가 중형을 범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요런 문제가 당시 오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관리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관의 경우에는 그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책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3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좀 많이 생겼겠네요. 자, 장군 호중이 의견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상사에 관한 예절은 비록 전장에 의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마땅한 때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침 전쟁 시기로 군사와 일반 정사를 처리하는 상황이 다른데 고급 관리가 상사를 만났을 때 그 많은 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과감하게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설사 효자가 부모의 상사를 듣고 달려가지 않는 부끄러움을 생각했을지라도 신하로서 금지하는 것을 범하는 자는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 금령이 본래 가볍게 만들어진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충절은 국가에 있고 효도는 집안에 세우는 것이니 벼슬에 나와 신하가 되는데 어떻게 둘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신인 자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법률을 제정해 사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일부러 법을 어긴다면 죄를 범한 것이므로 결코 사면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실시함으로써 죽을 죄를 범하는 자를 막는 것이니 한 사람을 처리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법을 어기는 일이 끊어질 것입니다. 승상 고옹이 신하들의 의견에 동의해 사형을 실시하기를 추청했다. 맹장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뒤 오현의 영 맹종이 어머니상을 당해 달려갔다가 일을 마친 다음 직접 이름을 드러내 무창의 감옥에 구금돼 형벌을 달게 받기를 표명했다. 육소는 그의 평소 행동을 서술하고 그를 위해 부탁했다. 그래서 손권은 맹종의 형벌을 한 등급 줄여주고 이후에 이러한 예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리하여 법을 어기고 상가로 달려가는 일이 근절되었다. 2월에 육손이 팽단 등을 토벌해 그 해에 모두 격파했다. 자, 파양의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적오원년입니다. 적오원년 238년입니다. 봄에 한계가 천소전에 상당하는 대전을 주조했다. 여름에 여대가 여릉의 적을 토벌하고 육구로 돌아왔다. 여릉의 적이라 그러는데 아마 산월 같은 거겠죠. 예, 여릉입니다. 자, 가을 8월에 무창에서 기린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담당 관리는 기린은 천하태평을 상징하므로 마땅히 연호를 고쳐야 한다고 상주했다. 손권은 이런 조서를 내렸다. 요전에 붉은색 까마귀가 궁전 앞에 모여있는 것을 짐이 몸소 보았다. 만일 이런 신령스러운 새가 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연호를 바꾸어 마땅히 적고를 원년으로 해야 한다. 그래, 적고구나. 자,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상주에 말했다. 예전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할 때 붉은 까마귀의 길상이 있었고 군주와 신하들이 이것을 보아 마침내 천하를 얻었는데 이 일은 성인이 역사서에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일은 길상으로 생각되며 또 직접 보았으니 명백합니다. 그래서 연호를 고쳤다. 보부인이 죽자 황후로 추승했다. 처음에 손권은 교사 여일을 신임했는데 여일은 성격이 가혹하고 법을 매우 엄하게 집행했다. 태자 손등이 이 점을 자주 간언했지만 손권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신들은 이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여일의 간사한 죄가 드러나자 주살당하게 되니 손권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책하며 곧 중서랑 원례를 시켜 예의할 때를 했자 여러 대장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도록 하고 이 기회에 그 무렵 정사에서 고쳐야 할 점을 물었다. 원래가 돌아오자 손권은 또 조서를 내려 제갈근, 보질, 주연, 여대 등을 꾸짖어 말했다.
원래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자유, 자산, 의봉, 전공과 서로 만나보고 아울러 당시 정사에서 마땅히 앞뒤로 해야만 하는 일은 물었더니 각자 민사를 관정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서 다 백원과 승명에게 미루었다고 했다. 각각 자유는 제갈근, 자산은 보질, 의봉은 주연, 그다음 전공은 여대입니다. 여대. 백원은 육손이고 승명은 반준입니다. 자, 백원과 승명은 원래를 만나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슬퍼하고 말하는 취지가 고통스러웠으며 속으로는 위기와 두려움을 지녔고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실망스럽고 매우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무엇 때문인가? 무릇 오직 성인만이 지나친 행실이 없을 수 있고 선명한 사람이 스스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의 거동이 어떻게 모두 적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여러분의 의견을 함부로 거절하고 경솔해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내가 군대를 일으킨 지 50년 동안 보세는 모두 백성에게서 나왔다. 천하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으며 사인과 백성이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은 마땅히 확실히 내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일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 겉과 속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고 공사의 감정을 구분하여 계획하며 서로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의견을 다 말하고 직접적으로 가능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이다. 내 허물을 구원하는 것을 나도 바란다. 지난날 위나라의 무공은 작은 위나라요. 춘추 전국시대의 작은 위나라 무공은 나이가 많아도 뜻이 매우 커서 보잘 신하를 간절하게 구했으며 이따금 혼자 탄식하고 꾸짖었다. 평민과 사귈 때에도 인정과 뜻으로 합쳐 친구가 되었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은 나와 함께 일하면서 비록 군주와 신하는 의로 보존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고력 지친도 이와 같음을 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영예, 행복, 기쁨, 슬픔을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충성스러운 자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도모함에 남김이 없고 일의 시비에 함께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은 어찌한 가로에 있겠느냐? 우리는 같은 배로 물을 건너는 것과 같은데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느냐? 제나라 황공은 제후에 패자였는데 그에게 선행이 있으면 관자가 일찍이 찬탄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에게 허물이 있으면 일찍이 가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관자는 관중이죠. 가난해도 듣지 않으면 끝까지 가난하며 그치지 않았다. 지금 나 자신은 제나라 황공 같은 덕이 없음을 뉘우치지만 여러분은 가난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꺼내지 않고 여전히 의심과 비난을 품고 있다. 이 점에서 말하면 나는 제나라 황공보다 낫지만 여러분은 관자와 비교할 때 어떤지 아직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웃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대업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시켜야지 마땅히 또 누가 있겠느냐. 모든 일에는 당연히 덜고 더함이 필요하니 다른 의견을 즐겁게 들어 내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지금 이게 대충 보니까 손권이 누굽니까? 여일이라는 사람을 되게 신임했는데 근데 요 사람이 좀 많이 가혹하고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얘기했는데 손권이 안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거 자꾸 얘기했다 좆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일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니까 손권이 재상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고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너는 왜 얘기를 안 했냐? 내가 안 들었어도 네가 끝까지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얘기했으면 죽였을 거면서. 네. 5주전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아닐까?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행군할 때 누구예요? 장교들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이지라는 거와 똑같네요. 그러면 더 지랄할 거면서. 자, 저고 2년입니다. 봄 3월. 저고 2년 봄 3월입니다. 239년입니다. 자, 손권은 사자, 양도, 정주, 장군 손이를 요동으로 보내 위나라 수장, 장지, 고려 등을 치게해서 남녀를 포로를 잡았다. 영릉에서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요때는 이미 공소년이 토벌됐을 때인데, 근데도 사람을 보내서 그 요동을 쳐서 붙잡아 왔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붙잡아 왔답니다. 이게 가능했던 모양이긴 합니다. 그 좀 어려워도 아무튼 가능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군사 행동을 하는 게. 자, 여름 5월에 사선에 성벽을 세웠다. 겨울 10월에 장군 장비가 남쪽으로 이민족을 토벌했다. 장비가 이끌던 도독 요식이 임하태수 엄강 등을 죽이고 자칭 평남장군이라고 하며 동생 요잠과 함께 영릉 계양을 치고 교주 창호 울림의 여러 군을 동요시켰는데 병력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또 반란이네. 영릉과 계양이 있는 게 요 지역입니다. 남형주에서 또 남쪽입니다. 요 지역을 먹고요. 요 지역도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자, 장군 여대와 당자를 토벌하게 했는데 1년여 만에 모두 격파했다. 자, 저고 3년입니다. 봄 정월 손권은 조서를 내렸다. 제초로 군주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고 백성은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근래 백성의 납세와 부역이 너무 많았고 또 해마다 수재와 한제가 있어 한 해의 곡물 수행량이 줄었는데 관리 가운데 어떤 자는 어질지 못하여 백성의 농번기를 빼앗아 굶주림의 고통이 이르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 독군과 군수는 관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삼가 살피고 농사와 양잠을 해야 할 때 부역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적발해 보고하라. 여름 4월에 대사면을 실시하고 여러 군과 현에 조설 내려 성곽을 추리하고 막루를 만들었으며 참호와 굴을 파서 도적에 대비하게 했다. 자, 겨울 11월에 백성에게 기근이 생기자 조서를 내려 창고를 열어 빈궁한 백성을 구제하도록 했다. 저고 4년입니다. 봄정월. 자, 많은 눈이 내려서 평지에도 세자나 쌓여 날짐승과 들짐승 중 태반이 죽었다. 여름 4월에 위장군 전종을 보내 회남을 공격하게 하고 작파를 무너뜨리고 작피 아니가? 작피지 싶은데 왜 작파라고 적어놨지? 작피가 여기입니다. 여기 수춘 바로 밑에 있는 댐. 작피를 무너뜨리고 안성의 곡식 창고를 불태우고 그곳 백성을 걷어들였다. 자, 위복 장군 제갈각이 유관을 쳤다. 전종과 위나라 장수 왕릉이 잠깐만요. 요 지역에 공세를 취했네요. 전종과 위나라 장수 왕릉이 작피에서 싸웠는데 중랑장 진황 등 10여 명이 전사했다. 거기 장군 주연이 번성을 포위하고 대장군 제갈각이 사중을 취했다. 사중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때 공세가 심했던 모양인데 사중은 어딘지 안 나와있네. 요 지역으로도 공세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양양을 번성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양양도 쳤네요. 요 지역도 한번 공세를 취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자, 5월에 태자 손등이 죽었다. 이달 위나라 태부 사마이가 번성을 구원했다. 6월에 군대가 돌아왔다. 윤달 6월에 대장군 제갈근이 죽었다. 가을 8월에 육손이 주에 성을 쌓았다. 주는 어딘지 모르겠다. 자, 저고 5년입니다. 봄 정월에 아들 손화를 세워 태자로 삼고 대사면을 실시했으며 화흥을 가흥으로 고쳤다. 모든 관리가 황후를 세우고 내 아들을 왕으로 삼으라고 장수했다. 손권은 다음과 같은 조설을 내렸다. 지금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 백성이 수고롭고 고달프며 더욱이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는 아직 기록되지 않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자는 오히려 구휼되지 못했다. 그런데 땅을 함부로 나누어 자기 자제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높여 자기 비첩을 총애하라고 하니 나는 그다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건인 내버려두라. 3월에 해염현에 황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여름 4월에 진귀한 물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태관에서 주는 음식 양을 줄였다. 가을 7월에 장군 서부와 교위 6개를 보내 병사 3만 명을 인솔하게 하여 주해와 담이를 토벌하도록 했다. 주해가 어디지? 들어봤는데? 여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였지? 주에 어디야 여기? 아 주에 여기네. 예. 주에가 해남도고요. 지금 하이난 중국어로 하이난이죠. 담이는 어디지? 담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 지역에다가 이제 뭐 공세를 취한 것 같은데. 자, 그랬다고 합니다. 이에 역병이 크게 유행했고 담당 관리들은 또 황후를 세우고 자식들을 왕으로 삼으라고 상주했다. 8월에 아들 손패를 세워 노왕으로 삼았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저고 6년입니다. 봄 정월에 신도군은 백호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제갈각이 유관을 정벌하고 위나라 장수 사손의 진영을 깨뜨려 그 백성들을 거두었다. 제갈각이 점점 군사 행동이 많아지네요. 그죠? 대체로 성공하네. 그리고 유관이 여기입니다. 자, 겨울 11월에 고홍이 세상을 떠났다. 고홍이 죽었다. 12월에 부남왕 범전이 사자를 보내 예인과 그곳 특산품을 바치도록 했다. 이에 사마이가 군대를 끌고 서현으로 들어가고 제갈각은 환에서 시상으로 옮겼다. 환은 여기고 시상은 여기입니다. 부남왕이라 그랬는데 부남이 어딜까요?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네. 예인이라는 거는 뭐 기술자 아니면 뭐 기술자는 아니고 재주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춤 잘 추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예인이라 그러죠. 자, 저고 7년입니다. 저고 7년의 봄 정월입니다. 상대장군 육손을 승상으로 삼았다. 가을에 왈릉에서 가화가 자랐다고 보고했다. 이에 보질과 주연 등이 각각 상소에 이렇게 말했다. 촉에서 돌아온 사람은 모두 촉은 오와 맺은 약속을 등지고 위와 서로 내통하려고 배를 많이 만들고 쉽 성박을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화는 한중을 지키면서 사마이가 남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나라의 후방이 텅 비었는데도 병사를 내어 적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한중을 버리고 성도 부근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매우 분명해졌으니 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방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송권은 상황을 추측해보고는 그렇지 않다며 말했다. 우리는 촉을 두텁게 대우하고 공식적으로 사자를 보내 굳게 약속했으며 촉에게 불성실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 사마이는 전에 서현으로 들어왔다가 열흘 지나 곧 물러났습니다. 촉은 말리 먼 곳에 있는데 어찌 형세가 급한지 느린지를 알고 곧바로 병사를 내겠습니까? 지난날 위나라가 한천으로 들어오려 했을 때도 우리는 여기에 삼엄하게 경계에 또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위나라 군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 출병을 멈추었습니다. 총나라가 또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 배나 성곽을 무엇 때문에 고쳐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또 어찌 촉을 방어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매우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짐은 여러분을 위해 집을 허물어 보증하겠습니다. 촉은 결국 스스로 꾀하는 바가 없었으니 손권이 헤아린 바가 같았다. 맞았다. 이때는 또 머리가 잘 돌아왔네요. 자, 저고 8년입니다. 승상 육손이 죽었다. 봄 2월. 이궁의 병이라는 게 있다 그러던데 이궁의 병에 대해서는 5주 전에는 나오는 게 없네요. 육손이 그것 때문에 빡쳐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마 다른 열전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름에 우레가 궁궐문에 기둥이 맞아 떨어졌으며 또 남진의 대규에 기둥을 쳤다. 다른 현에 홍수가 나 범람해 주민들의 가옥 200채가 유실되었다. 가을 7월에 마무 등이 모반을 귀했으므로 그들의 삼족을 멸했다. 8월에 대사면을 시행했다. 교의 진훈을 보내 둔전 사병과 장인 3만 명을 데리고 구용 중도의 운하를 파서 소기로부터 온양 서쪽 성까지 연결해 상인들의 교육 장소를 만들고 식품 창고를 만들도록 했다. 이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국 9년입니다. 봄 2월입니다. 거기장군 주연이 위나라의 사중을 정벌해 천여 명의 머리를 베거나 포로를 삼았다. 여름 4월에 무창에서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가을 9월에 표기장군 보즐이
승상으로 거기장군 주연이 좌대사마로, 위장군 전종이 우대사마로, 진남장군 여대가 상대장군으로, 위복장군 제갈각이 대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저고 10년입니다. 봄정월에 우대사마 전종이 죽었다. 2월에 손권은 남궁으로 갔다. 3월에 태초궁을 개축했는데 여러 장수와 주군이 모두 노동에 힘썼다. 자, 여름 5월에 승상 보줄이 죽었다. 겨울 10월에 사형수들을 대거 사면했다. 저고 11년 봄정월입니다. 주연이 강릉에서 성벽을 쌓았다. 2월에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났다. 3월에 태초궁이 완성되었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고 온양에서 황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5월에 파양에 백호가 나타났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손권이 조설 내렸다. 고대의 성왕은 선행을 쌓고 몸을 닦고 도를 행하여 천하를 손에 넣었다. 그래서 길상의 징조가 내려 상소로운 징조 말이에요. 인사와 상응의 쓰니 이는 성왕의 덕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짐은 현명하지 못한데 어째서 이 지경지에 이르는가. 상서에 비록 다른 사람에게 칭송되더라도 미덕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했다. 공경 대신들은 힘껏 맡은 일을 다하고 짐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자, 적구 12년입니다. 봄 3월 좌대사마 주연이 죽었다. 4월에 까마귀 2마리가 까치를 물어 동관에 떨어뜨렸다. 9일에 표기장군 주거가 승상을 대행하고 까치를 태워 제사를 지냈다. 조고 13년입니다. 여름 5월 250년입니다. 하진날에 화성이 남두 별자리로 들어갔다. 가을 7월에 화성이 또 북두성 두 번째 별을 지나 동쪽으로 운행했다. 8월에 단양과 구용, 고장과 영국의 지역에 여러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범람했다. 조서를 내려 조세를 면하게 하고 종자와 식량을 빌려주었다. 태자 손화를 폐위시켜 고장에서 지내게 하고 노왕 손패에게 자살을 명했다. 헐. 이게 정확히 이제 태자를 어떻게 했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사건 때문인지는 여기 지금 5주 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 그냥 요 문장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다른 열전들이 쭉 나올 텐데 아마 요거를 보면 상세하게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왜 자기 아들한테 죽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겨울 10월에 위나라 장수 문흠이 거짓으로 모반해 주의를 유인했다. 송권은 여러 여거를 보내 무주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문흠을 맞아들이려고 했다. 주의 등이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문흠은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아마 문흠이니까 여기 회남 지역이겠죠. 회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겨울 10월에 위나라 요거 했고 11월에 아들 솔량을 태자로 세웠다. 군사 10만 명을 보내 당읍현에 도당을 만들어 북쪽 통로를 막았다. 당읍이 어딜까? 광릉이네요. 광릉. 여기다 뭘 만든 모양입니다. 자, 그렇답니다. 12월에 저도 댐인가? 12월에 위나라 대장군 왕창이 남군을 포위하고 왕창 이거 조루여포 서선 등에 서서 왕창 사정한당. 그 왕창이네. 왕창이 남군을 포위하고 형주자사 왕기가 서령을 쳤으므로 손권은 장군 대열과 육계를 보내 가서 막도록 했다. 남군이 여기죠. 자, 왕창이 남군을 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령이 여기 있는 이릉입니다. 이릉. 옛날에 그 이릉. 자, 왕창과 왕기는 모두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에 신인이 편지를 주어 연호를 받고 황후를 세우라고 말했다. 신인 신선 같은 거겠죠. 자, 태원 원년입니다. 여름 5월입니다. 황후 반씨를 세웠으며 대사면을 실시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처음에 임해군 나양현에 신이 있었는데 자칭 왕표라고 했다. 신선 같은 겁니다. 신이라는 거는. 신은 민간에서 활동하며 말과 음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형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 그에게는 시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방적이었다. 이달 중서랑 이승을 보내 보국장군 나양왕의 인수를 받들어 왕표를 맡도록 했다.
왕표는 이숭을 따라 함께 나갔다. 왕표는 이숭 및 지나게 된 군수나 현령과 담론하 있는데 이숭 등은 그의 의견에 반박하지 못했다. 산천을 지나면서 이따금 시녀를 보내 신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가을 7월에 이숭은 왕표와 함께 이르렀다. 손권은 왕표를 위해 창룡문 밖에 진을 만들어 놓고 측근의 사신을 보내 술과 음식을 여러 차례 갖고 가도록 했다. 왕표는 홍수나 가뭄 같은 작은 일을 예언했는데 가끔 증언이 있었다. 자, 가을 8월 초하루에 태풍이 불어 강과 바다가 흘러넘쳐 평지의 찬물 깊이가 8자나 되었고 오군 고릉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뽑혔으며 군의 남쪽 성문이 날려 떨어졌다. 겨울 11월에 대사면을 실시했다. 손권은 남쪽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질병으로 누워있었다. 12월에 영마로 대장군 제갈각을 불러 태자탭으로 제수했다. 조설 내려 부역을 덜어주고 부세를 줄여 백성들의 고통과 걱정거리를 없애주었다. 태원 2년입니다. 252년입니다. 봄정월에 전 태자 손화를 남양왕으로 삼아 장사에 머물도록 했다. 아들 손분을 제왕으로 삼아 무창에서 살게 했다. 아들 손휴를 낭야왕으로 삼아 호림에서 살게 했다. 2월에 대사면을 실시했으며 연호를 신봉으로 고쳤다. 황후 반씨가 세상을 떠났다. 여러 장수와 관리들이 자주 왕표를 찾아가 복을 구하자 왕표는 달아나고 말았다. 사기꾼이었나 보네요. 여름 4월에 손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71살이었고 시호를 대황제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장릉에 안장했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고주전입니다. 자, 평화에 말한다. 손권은 몸을 굽혀 치욕을 참으면서 재능 있는 자를 임용하고 지혜로운 자를 받들었으며 구천과 같은 비범한 재능이 있었으니 영웅 중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혼자 강남 땅을 차지해 삼국 정립의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의심이 많고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만년이 되어서는 더욱 심했다. 그는 참언을 듣고 믿어 인성을 멸하는 일을 하여 아들과 손자까지 버리고 죽었다. 어찌 자손들에게 평안한 책략을 남기고 신중하게 자손의 안전을 계획한 자리라고 잘하고 말하겠느냐. 그 후대가 쇠미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틀림없이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네, 요까지가 5주전이고요. 그 다음 열전은 3, 4주전입니다. 3, 4주전. 솔량, 손휴, 손혼데 4주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그랬답니다. 저는 뭐 얘기하자면 제가 항상 찍찍이냐 아니면 쥐새끼냐 그렇게 악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손권이 이제 영웅이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뭐 어쨌거나 그 촉이나 위에 비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중은 적지만은 그래도 이제 요 지역을 어쨌건 장악하고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잘 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제왕 기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항의 대치에 대해서는 5주 전에 잘 나와 있었었는데, 근데 이궁의 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5주 전에 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다른 열전들을 봐야지 그 전말을 알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밤에 위클 재테크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